안녕하세요. 김영평생교육원 김태형 컨설턴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원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그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력사항에 보시면 고교 졸업일 기재하게끔 되어 있죠. 입학연도, 졸업연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월일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비슷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고명 검색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력사항 2에 보면 출신 대학 정보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초 입학 대학교부터 입력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A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를 했다 그러면은 그 A 대학부터 먼저 적는 겁니다. 그래서 A 대학은 여러분이 A 대학 다녔었던 그 상황에 맞게끔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자, A 대학을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로 진행을 하게 됐다. 그럼 학점은행제가 이제 출신 대학 정보 2가 되겠죠. 추가란을 눌러서 학점은행제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점은행제를 했다. 그럼 여기에 학점은행제란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구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대학인지 외국 대학인지, 그래서 당연히 국내 대학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입학연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보셔서 입학연도 수업일 기준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수연도는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신 분들은 2022년 2월, 여기는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25일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 이거 25일이니 23일이니 이런 거에 또 그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25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총 이수학기는 예정 포함해서 일반 편입인 경우다 그러면 4학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사 편입인 경우는 8학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명은 검색창에 학점은행제라고 검색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공학과는 경영을 하신 분들은 경영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은 다른 전공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분위 환산 점수는 이것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마이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 만점에 몇 점이라고 되어 있고 또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이수학점은 예정 포함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점 평균은 4.5 만점 기준에 몇 점인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위 등록번호는 아직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은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마이페이지 학위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력사항을 보시면 고교 졸업 구분, 고등학교 졸업인지 검정고시 합격인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출신 대학교 검색하셔서 학점은행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출신 대학 국적은 한국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출신 학과는 학점은행제는 굳이 학부는 적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경영학 또는 어떤 전공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신 대학 종별 구분은 2년제인지 3년제인지 4년제인지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 연월은 내년 2월 졸업하시는 분들은 2022년 2월 졸업 예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2021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관련 구분은 일반 편입인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학사 편입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신학과 계열 구분은 경영학 기준이면 상경 계열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공학과 기준이다 그러면 공학 계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 대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 여러분이 이미 취득이 완료된 학점을 여러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취득 예정인 학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학점 또는 자격증을 아직 못 따서 지금 따야 되는 학점 요거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취득 학점은 요걸 합산한 취득 학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수료 기준 학점은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그냥 70학점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80으로 해도 되고 70으로 해도 되는데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70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 소요 학점은 일반 편입인 경우에는 80학점, 학사 편입인 경우에는 140학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평점 평균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마이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만점 평균은 학점은행제는 4.5 만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평점 평균이 얼마인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확인하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적 대학명, 취득 성적, 평점 평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다녔던 대학, 대학명 적어주시고 성적증명서 확인하셔서 평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거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력사항 기록하는欄을 친절하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최종 학교는 출신 대학 1에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로 지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출신 대학 1의 학점은행제에 해당欄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적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하셔서 출신 대학 2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학점은행제 총 이수학점 및 학기 입력 방법 보시면 학사는 8학기, 일반은 4학기를 기준으로 입력함. 이수학점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입력함.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가 총 141학점이고 전적대학에서 40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는 101학점으로만 입력을 하라는 의미겠죠.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출신 대학 1에 학점은행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편입은 2년제 전문대학에 체크를 해주시고 4년제는 학사 편입인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학 기간은 여러분이 학점은행제 처음에 시작한 연월을 기록을 해주시고 졸업은 2022년 2월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그 연월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명은 검색창에 학점은행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공은 경영으로 하신 분들은 경영, 또 다른 전공이신 분들은 다른 전공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 예정,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계열은 경영인 경우에는 왼쪽 맨 아래 상경, 사회계열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 아니신 분들은 그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부분 보시면 4.5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점 평균이 얼마인지 마이페이지 확인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총 이수학점은 아까 학점 기입하는 날 보셨죠? 전적대 학점 빼고 총 140학점 중에서 전적대가 40학점이었다. 그럼 100학점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하기 전에 전적대학이 있으신 분들은 출신대학 2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적대학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 원서 작성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월일 또 졸업 월일 세부사항은 조금 오차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도 입력할 때 조금 오차가 나도 학교에서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 작성한 거를 평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오류가 났을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마감일을 꼭 준수해 주세요. 그리고 마감일 전에 서류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우선 준비된 서류부터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시고 준비 안 된 서류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학교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야 될 서류를 못 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서류가 빠졌다. 혹은 여러분이 먼저 학교에 전화해서 이런 서류를 아직 못 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점을 작성할 경우에는 우선 성적이 완료된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학점도 이미 완료된 학점 플러스 이수 예정인 학점까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위 예정 증명서 또는 미기재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종 합격 후에 다시 학위 증명서 및
완료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다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학점은행제 학위 증명서는 대부분 매해 2월 말에 그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보통 한 2월 25일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학위 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출신인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그 날짜를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출 날짜가 보통 뭐 학교에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라, 뭐 그 전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여러분이 학점은행제 출신이라고 혹시라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학점은행제 수요일까지 기다려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료되면 다시 학위 증명서 또 필요시 성적 증명서를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수료 확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에는 학점 인정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요 서류로 대체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7개 학교였죠. 7개 학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 말씀을 안 드린, 언급이 안 된 학교들도 지금 설명드린 원서 작성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행여나 뭐 조금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거의 원서 작성할 때 틀리는 분이 거의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덜 오류가 나게 작성한 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편하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작성 잘 하시고, 정말 중요한 필기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